푸른밤 종현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과 똑같은 단점을 가진 사람들을 못 견디게 싫어한다고 하죠. 그래서 고도 비만인 사람이 똑같이 고도 비만인 사람한테 더 심하게 말을 하는 거고요. 우울하고 의욕 없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을 볼 때 더 화를 내죠. 숨기고 싶은 내 단점이 자꾸만 투영돼서 보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열등감이 생겨서 그런 거겠죠. 누구한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내 단점, 여러분은 뭐가 있으세요? 어느 과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격 성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단점도 고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데요. 내 성격에서 어떤 부분을 덜어내고 싶다 생각할 때 많죠. 근데 흠 하나 없는 완벽한 성격이라는 게 뭘까요? 그렇게 성형을 하는 게 좋긴 한 걸까요? 8월 11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What a waste, I could have been your lover. What a waste, I could have been your friend. Perfect love is like a blossom that fades so quick when it's blowing up a storm in May. Travel south until your skin turns warmer. Travel south until your skin turns brown. Put a language in your head and get on a train, and then come back to the one you love. Yeah, you're great. You're just part of this lifetime of dreaming that extends to the heart of this long summer feeling. Quiet nights, you see the TV's glowing. Quiet nights, you hear the walls are awake. Me and you are getting out of the party crowd. Can I see what's underneath your bed? Can I stay until the milkman's working? Can I stay until the cafe wakes? Do you hate me impolite? Did you get a fright when you looked across from where you lay? Yeah, you're great. You're just part of this lifetime of dreaming that extends to the heart of this long summer feeling. All the history of wars I invent in my head. Little Lou, ugly Jack, Prophet John.
could have been your lover. What a waste, I could have been your friend. 8월 11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벨 앤 세바스찬의 Little Lou, Ugly Jack, Prophet John이었습니다. 노라 존스가 피처링 했습니다. 익숙하시죠, 목소리? 예전에 푸른밤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벨 앤 세바스찬은요, 그 듀엣이 아니고요, 되게 많은 멤버들이 함께하고 있는 밴드입니다. 그 팀 이름 들으면 왠지 몇 명일까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벨 앤 세바스찬 하면 왠지 벨이라는 사람과 세바스찬, 벨이라는 여자랑 세바스찬이라는 남자가 이렇게 같이 불러서 그렇게 팀명을 정했나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밴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또 감기에 걸려서 8월달에 감기 걸리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 스튜디오, 생방 스튜디오에 제가 앉아있는데 되게 좋네요. 와우. 와, 진짜 저는 이 상암에 처음 온 거거든요. 되게 좋은데요. 이사 잘 했냐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이제야 좀 제가 대답을 해드리네요. 9125님, 쫑디 푸른밤 이사 잘했어요. 이사한 소감 어때요? 하셨습니다. 너무 좋아요. 좀 설레고요. 그리고 좀 떨리고. 왜 떨리죠? 이사했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익숙해져 있던 곳에서 몸이 좀, 상황적인 부분이나 뭐, 환경이 바뀌면 좀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몸가짐도 좀 달라지고. 3180님, 저는 솔직하지 못한 제 성격을 성형하고 싶네요. 싫다면 싫다, 좋으면 좋다 표현을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리거든요. 쉽게 고쳐지지 않아 서글펐거든요. 하셨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성격 성형도 가능하다. 근데 그게 좋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저는 제 성격 때문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인생에서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물론 그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도 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건 정말 좋지만 모르겠네요. 성격 성형,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의학적 지식이 풍부하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약물이나 뭐 이런 걸로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서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게 과연 내 진짜 성격일까 싶네요. 그건 내가 심적으로 참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물리적으로 나를 제어하는 거잖아요. 그건 거짓말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게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네요. 사람은 솔직한 게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 솔직함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그것 때문에 무언가가 또 다시 이렇게 파생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예림님, 흠없이 완벽한 성격은 상대적인 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완벽하게 성격을 성형하지 않으면 더 이상 완벽한 게 아니지 않을까요? 전 좀 무서울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갑자기 영화 하나가 생각나네요. 이퀄리브리엄. 그 영화 내에서는 감정을 제어하거든요. 성격이 아니라 모든 감정, 예술적인 모든 뭐랄까요, 그런 창의성을 다 제어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정말 뭐랄까 가장 이상적인 미래일까, 여기에 대한 그런 영화인데 한국에서는 되게 액션씬이 멋있는 영화로 이렇게 비춰졌었죠. 그게 좀 안타깝긴 했었어요. 저는 그 안에 있는 되게 뭐라고 하죠? 아이디올로지라고 하죠. 그런 이상들을 막 표현하는 영화여서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도 기회 되면 한 번씩 봐보세요. 그 감정적인 부분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성격은요, 감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내가 어떤 감정 때문에 성격이 이렇게 막 표현이 되니까. 저는 무조건 여러 성격과 많은 감정이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오늘 태민군 티저 나왔습니다. 할 말이 많네. 태민군 솔로 나와요. 와우, 예.
한 번씩 검색해서 봐주시고요. 궤도라는 티저가 또 나왔으니까 봐주십시오. 자, 월요일입니다. 홍대 원빈 이정씨 오시고요. 별에서 온 연애 게시판에 연애에 관한 상담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많이 남겨주십시오. 실시간 상담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르노 삼성 자동차, 서울사이버대학교와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나 조심스레 두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It contains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음악이 머문 자리들. 아일랜드 더블린에서의 마지막 날, 짐을 챙겨 정리하고 거리를 나섭니다. 지난 2주 동안 이 더블린에 머물면서 정말 많은 곳들을 가봤는데요. 음악의 도시답게 언제 어디서든 뮤지션과 만날 수 있는 이곳, 오랫동안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 같네요. 이제 공항으로 가서 다른 도시로 떠날 준비를 해야죠. 내일부터 가볼 곳은 웨일즈와 영국 본토. 먼저 웨일즈에 잠시 들렀다가 영국으로 떠날 계획입니다. 아일랜드 더블린과의 작별 인사는 이 곡으로 해야겠네요. 아일랜드가 낳은 세계적인 여가수죠. 시네이드 오코너, Nothing Compares to You. It's been 7 hours and 15 days since you took your love away. I go out every night and sleep all day since you took your love away. Since you've been gone, I can do whatever I want. I can see whomever I choose. I can eat my dinner in a fancy restaurant, but nothing, I said nothing can take away this blues. 'Cause nothing compares, nothing compares to you. It's been so lonely without you here, like a bird without a song. Nothing can stop these lonely tears from falling. Tell me, baby, where did I go wrong?
he's a fool, 'cause nothing compares, nothing compares to you. All the flowers that you planted, Mama, in the backyard, all died when you went away. I know that living with your baby was sometimes hard, but I'm willing to give it another try. Nothing compares, nothing compares to you. Nothing compares, nothing compares to you. Nothing compares, nothing compares to you.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시네이드 오코너의 Nothing Compares to You 였습니다. 이제 떠나네요. 아일랜드. 아일랜드를 떠나서 웨일즈와 영국 본토로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가야지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집에서 피아노를 좀 많이 쳤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악기나 무언가 예술 활동이라고 하죠. 취미 활동으로 시작하는 건 대부분 어렸을 때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많이 시작을 하고요. 근데 성인이 된 후에도 좀 많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즐겁게 집에 방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행 가야 되는데 음악이 머문 자리에서 맨날 대신하네요. 이은원님, 주말까지 포함해서 9일간의 휴가를 다녀왔어요. 10일 만에 오늘 출근했는데 진짜 너무 일하기 싫더라고요 하셨습니다. 휴가 어디 다녀오셨나요? 집에 그냥 저처럼 계셨나요? 아니면은 뭐 가까운 곳이라도 바람 쐬러 다녀오셨나요? 쉬다가 일을 하면 설렘이라는 것도 분명 있는 것 같고 휴가에 대한 뭔가 아쉬움도 남아있는 것 같고 복합적인 감정 때문에 첫날은 일이 잘 안 되죠. 그래도 뭐 내일부터는 또 점점 익숙해질 겁니다. 그 휴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힘내셔서 일 열심히 하시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5210님, 저는 중국에서 온 해주이예요. 혼자 한국에 여행 왔는데 너무 걱정이네요. 근데 완전 재밌어요. 동대문, 홍대, 명동에 다 가봤는데 족발, 불고기, 비빔밥, 한국 음식은 다 짱. 중국 가서도 푸른밤 계속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와, 근데 정말 한국말 잘하시는데요. 문자 하나도 안 틀리고 보내주셨어요. 해주이님 감사하고요. 그래요, 맛있는 음식 많고 좋은 곳 많으니까 잘 보고 돌아가시고요. 중국에서도 푸른밤 들으시면서 소식 전해 들으시고 기회 되고 시간 될 때 또 다시 한국을 찾아주십시오. 즐거운 곳입니다, 한국은. 예. 성지은님, 오늘 엄마 모시고 부산 놀러 가요. 엄마가 오랜만에 여행 간다고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들뜨네요 하셨습니다. 여행이라는 단어가 되게 사람을 설레게 하는 게 있죠.
단어에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근데 여행이라는 건 굳이 어디를 떠나지 않아도 뭐랄까 사람을 설레게 만들고 들뜨게 만들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랑 잘 다녀오시고요. 여행 일기? 일지? 이런 거 쓰면 진짜 기억에 많이 남던데요. 한번 써보세요. 가족들이랑 가는 거니까 내가 어디서 오늘 뭘 했고 무얼 했고 이것들 물론 당일은 잘 기억이 남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무뎌지잖아요, 기억 속에서. 근데 그런 걸 써두면 분명 나중에 봤을 때 새록새록 떠오르거든요. 그 순간들을 잊지 말고 잘 기록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밌게 다녀오세요, 부산. 9089님, 쫑디, 지난번에 K-윌님 얘기하셨잖아요. 라디오에 문자 보내라고. 제가 K-윌님 사인회 가서 말했어요. 가위바위보 지셨다면서 언제 나오실 거냐고. 그랬더니 놀라시더라고요. 근데도 확답 안 주시던데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켜요. 이게 현대사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위바위보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가위바위보, 아무리 구두 계약이지만 그것도 계약이거든요, 여러분.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라디오 나가주기로 했으면서. K1님 활동도 이제 거의 끝나셨죠, 아예. 그래요. 저는 이 노래를 듣겠습니다. 임헌일의 설명하려 하지 않겠어. 듣고 올게요. 무슨 일 있냐고 요즘 내 표정이 전처럼 밝지가 않다고 그렇게 아무런 맘 없이 던져지는 안부가 내겐 가볍지 않아서 요즘 난 괜히 슬퍼지는 게 아니야 또 괜히 하여가는 게 아니야 혼자는 도저히 견딜 수도 참을 수도 없는 곳이라서 세상은 어느 누구라도 내 맘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해서 그래서 내게 다가서는 게 아니야 뭔가를 바라는 것도 아냐 내 맘을 설명하려 하진 않겠어 내게 간절히 넘치는 마음은 그럴 수도 없어 그저 느껴지는 이만큼 더욱 진실하게 다가갈게 내가 느낄 수 있게 그런 나를 받아주기를 때로는 나조차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모두 많아서 웃고 볼 수 없을 때 끝없이 길어진 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슬퍼 자꾸 나를 사로잡는 슬픔과 내 미소로부터 오는 기쁨들 그 모두 설명하려 하진 않겠어 내게 간절히 넘치는 마음은 그럴 수도 없어 그저 느껴지
연애를 잘하려면 센스가 있어야 한다고 하죠. 정확한 기준이 있으면 어디 가서 배우기라도 할 텐데 밑도 끝도 없이 센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애 좀 해봤다는 남자 애인은 말합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카페에서 딱딱한 의자나 받침 없는 의자엔 남자가 앉고 차 타서 에어컨 틀어줄 때도 바람이 얼굴 쪽으로 안 가도록 아래로 살짝 움직여주는 정도? 그 정도만 해도 센스 있다는 소리 듣지 않나요? 센스 있는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말하는 여자 B는 말합니다. 착한 남자라고 해서 소개팅 받았는데요. 착한 건지 센스가 없는 건지 금요일에 시간 있냐고 물어봐서 일 있다고 안 된다고 했고, 토요일은 어떠냐고 해서 친구들 만난다고 했고, 일요일은 어떠냐고 해서 쉬고 싶다고 했거든요. 근데 다음 주 주말은 어떠냐고 또 묻더라고요. 답답해요. 얼마 전 이별을 해서 극도의 분노 상태인 남자 C는 말합니다. 여자친구가 헤어지면서 그러더라고요. 너는 여자 마음을 너무 모른다고. 센스 좀 키우라고요. 아니, 원하는 게 있으면 말을 하면 되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는 센스 있는 남자? 그런 남자가 미쳤어요. 지를 만나게. 그리고 너 지 아빠야? 센스 같은 소리 하네. 열받아요. 이렇게 화가 가득한 분들도 연애를 글로 배우고 싶은 분들도 다 환영합니다. 별에서 온 연애. 나이, 성격, 직업 등 변수가 너무 많아서 하나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 연애 문제를 위해 늘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분이죠. 이지영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삐지까지 이렇게 인사할 때까지 나오니까 너무 분위기 있네요. 감동적이에요. 시작부터. 안녕하세요 하는데 뭔가 네, 눈물 날 것 같고. 너무 연애 잘하실 것 같은 느낌. 네, 진짜 그걸로 막 평생 고민하는 남자 같고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지영 씨? 또 상암에서는 예. 이렇게 또 처음 뵀잖아요. 너무 깨끗하고 모든 게 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근데 아니에요, 이거 재활용이에요. 아, 그래요? 봤던 거예요. 갖고 왔어요. 아. 여의도에서 갖고 왔더라고요. 물티슈로 한번 닦은 것 같아요. 깨끗해졌어요. 반짝반짝해요. 저는 너무 뭐랄까요, 넓어진 느낌이어서 어색하기도 하고 굉장히 설레기도 넓죠. 하고. 맞아요. 지금 여기 부스 복도만 쭉 걸어오는데 네네네. 뭐라 그럴까요? 한번 라디오 부스가 그냥 느낌으로 10,000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맞아,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많을 이렇게 거예요. 많은 공간에 다 라디오 녹음하고 방송을 한단 말이야. 그죠. 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MBC의 뭐랄까 위험 이런 걸 느낍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지영 씨는요? 저 그냥 뭐 페스티벌 공연하고 또 행사도 하고 또 작업실에서 곡도 쓰고 맨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음악적인 활동과 또 계속해서 또 고생을 하셨군요. 사실 종현 씨가 이런 거 물어볼 때마다 네네.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갔다 와서요. 많이 싱가포르에서 무슨 공연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네. 그게 없네요, 저는 아직. 그게 여러 나라에서 많은 걸 한다고 좋은 건가요? 맞아요. 저 외국 나가는 거 싫어요. 비행기 힘들어요. 거절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리드에서 저희가 했던 이야기들을 좀 얘기해 볼까요? 센스. 좀 애매해요. 센스. 근데 좀 남자 A, 연애 좀 해봤다는 남자 A 같은 경우, 네. 저 같은 경우는 센스 있는 건 아닌데 항상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불편한 자리 제가 앉고 또 앉아도 뷰가 좋은 곳이 항상 있잖아요. 그쵸. 음식점을 가나 카페에 가나 시야가 더 잘 탁 잘 트인 곳. 보인 곳을 상대방한테 먼저 건네거든요. 그래요? 예. 와, 근데 저는 센스가 없나 봐요. 그런 걸 아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와, 나 좀 읽으면서도 이정 씨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도 되게 우와, 그렇구나. 에어컨 틀어줄 때 얼굴로 향하는 에어컨을 내려주는 것도 있구나. 이거 보면서 네. 그렇구나. 이런 게 센스구나. 그건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요. 약간 병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계산해요? 내가 더울 수 있잖아. 에어컨 내가 얼굴로 쐬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야? 아니면은 급정거할 때 이런 거 봤어요. 급정거할 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좀 잡아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그게 싫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못 하겠네요. 작업이나 그런 게 아니라 네네. 옆에 남자가 있거나
저희 아버지가 계셔도 급정 갈 때 제가 이렇게 손이 먼저 나가는 걸 어떻게 배웠어요. 그거는 운전자의 매너일 수 있죠. 아니, 운전 학원에서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정말? 예. 자동차 학원에서. 그래요? 예, 예. 오. 상대방을 배려해야 한다. 내가 예. 브레이크는 운전자가 밟는 거니까. 만약에 당신 차에 에어백이 없다면 어. 당신이 손으로 에어백 역할을 해야 한다. 저는 얘기해요. 미안 하면서. 미안. 야, 급정거 미안. 그것도 좋죠. 긴급 떴어. 깜빡이 켜야 돼.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센스가 없나 봐요. 근데 센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종현 씨 근데 다른 센스들이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제 생각엔 이런 것도 뭐랄까 외모랑 그리고 풍기는 뉘앙스랑 어울려야 센스가 되는 것 같아요. 같은 걸 해도 별로인 사람이 있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자, 남자 B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착한 남자라고 해서 소개팅을 받았다. 네. 근데 제 생각에 여자분이 애프터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시려는 것 같은데 네. 그걸 계속 이렇게 해서 밀어내고 있는데 계속 그쵸. 대시를 한다라는 의미 아닌가요? 지금 자신을- 나도 센스가 없는 건가? 이해를 잘못했나? 자기를 거부하는지 눈치 못 채고 진짜 이 사람 지금 내 앞에 있는 여자가 네. 정말 약속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없구나. 어떻게든 약속을 잡으려고. 네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난 그걸 네. 느껴도 계속해서 얘기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죠? 착하지만 뜨겁지 않나요? 저는 눈치 없더라도 뜨거운 사람이 좋아요. 저도요. 눈치 없다는 소리 들어도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밀어붙이는 사람 좋아해요. 너 왜 그래? 라는 얘기를 들어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네. 근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상대방에게 뭔가 불편함을 준다라는 느낌 때문에. 아니, 저 내가 불편해도 지금- 상관없어요. 제가 원하는 거 가지면 돼요. 근데 그 불편함 때문에 관계가 더 소원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근데 그거를 나중에 가서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중 됐을 때, 내가 왜 그랬지? 후회를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인간은 후회 동물이니까. 후회의 동물. 예, 심지어 남자는 더 심각하죠. 이것도 철학적으로 시작하면 안 되는데. 후회의 끝! 남자 이퀄 후회. 후회의 끝. 이현아님, 와, 진짜 센스. 제 남자친구한테 포기한 항목이긴 하지만 기대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데이트 코스에 바다가 있으면 얘기 좀 해달라고. 원피스 안 입고 갔을 거 아니야 하셨습니다. 왜요? 왜요? 바람 불어서 그런가? 원피스가 바람 이렇게 때문에. 바람 불면은 이렇게 치마가 많이 휘날리니까. 그런 거 어떻게 챙기지? 그러니까 바다를 간다라는 게 남자분들은 치마에 대한 거를 예시에 좀 넣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본인들이 입어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죠. 그쵸. 산에 간다 그랬으면은 치마 입고 오지 마 이럴 수는 있었겠네요. 힐 신고 오지 마. 사실 바다 가는 거는 좀 서프라이즈의 느낌이 있어서 맞아요. 뭐 수영을 하느냐 마느냐 아니면 해변을 거니느냐 여러 가지가 그냥 있기 때문에. 바람을 쐬느냐 아니면 가장 중요한 거죠. 낮바다를 가느냐 밤바다를 가느냐. 그렇죠. 예. 이연진님 고1 때부터 만나서 11년째 연애 중이에요. 와우. 센스란 게 특별히 있나요? 만나다 보면 자연스레 서로에게 맞춰지고 그럼 그 자체가 서로를 향한 센스가 되는 것 같아요. 전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정말. 저도요. 사실 글쎄 센스라는 게 정말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서 어떤 사람은 와 진짜 센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 야 그거 오버야. 그렇죠.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서로를 정말 진심으로 알면은 네. 중요한 건 센스는 상대방을 미리 알고 그 안에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네. 상대방을 알면 당연히 그 센스는 자연스럽게 동반되는 것 같아요. 그러겠죠. 예. 상대방을 아는 게 더 그쵸. 중요하다. 조민영님, 내가 지 아빠야? 하던 지영님 목소리 너무 진심이 묻어나는데요. 남자 씨 이야기죠? 예. 치였던 적이 있죠, 제가. 이정 씨가 그렇게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그럼 말을 하든가 나한테. 이렇게. 사실 머릿속에 생각한 적 많아요. 생각만 확실해요. 그럼요. 전 생각만 해요. 근데 저는 얘기를 해. 이렇게 되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타입이거든요. 네가 원하는 걸 말해. 왜 얘기를 안 해 나한테?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들어줄 수는 없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 나름의 방패막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회피로였던 것 같기도 얘기를 하고. 안 한 너의 책임이다. 책임이다. 비겁하네요. 모르겠지만. 예, 제가 비겁한.
제가 비겁하고 나 쓰레기예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 쓰레기예요. 자, 실시간 상담 받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저와 같은 쓰레기 분들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아니, 뭐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자 마음을 모른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많이 마음이 상하세요? 저요? 네. 너 왜 이렇게 센스가 없어? 무슨 센스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고요. 그렇게 센스 있는 건 아니지만 네네.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냥 모든 게 다 다운돼요. 아,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다 엇갈리고 긴장하고 벌벌 떨어요. 남자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특별하다. 나는 남들과 달라. 뭐 쉽게 말하는 중2병 어느 정도의 인생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무너졌을 때 상대방에게 넌 나한테 너도 똑같더라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너도 똑같은 남자였어. 너도 똑같아. 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무너지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의 이야기를 맞아요. 들었을 때. 그렇죠. 예.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노래는요, 이적과 정인이 함께 부른 Before Sunrise 듣겠습니다. 그 밤일은 자꾸 생각하지 말아요. 생각하면 자꾸 그 생각이 커져. 그 밤일은 자꾸 생각하지 말아요. 그럴수록 쓸쓸해져요. 우린 취했고 그 밤은 참 길었죠. 나쁜 마음은 조금도 없었죠. 실끝 하나로 커다란 웹툴 풀어내듯 자연스러웠던 걸 우린 알고 있어요. 그 밤이란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시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 밤이란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 슬퍼져요. 우린 취했고 그 밤은 참 길었죠. 나쁜 마음은 조금도 없었죠. 실끝 하나로 커다란 웹툴 풀어내듯 자연스러웠던 걸 우린 알고 있어요. 우린 어렸고 무엇도 잘 몰랐죠. 서로 미래를 점칠 수 없었죠. 오랜 뒤에도 이렇게 간절할 거라고 그땐 둘 중 누구도 정명하지 못했죠. 오랜 뒤에도 이렇게 간절할 거라고 그땐 둘 중 누구도 정명하지 못했죠.
이적과 정인의 Before Sunrise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애에 관한 온갖 갈팡질팡 사연들 결론 내보는 시간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 좀 만나볼까요? 대구에서 L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이별에도 예의가 있어야 한다는데 저에겐 아주 나쁜 습관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주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사귀다 헤어질 때 끝맺음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도 되는데 그냥 피해버립니다. 처음 사귄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 많은 선배였는데 너무 구속이 심한 거예요. 조금만 파인 옷을 입어도 난리치고 다른 남자들이랑 문자만 해도 화를 낼 정도였어요. 같은 문제로 여러 번 싸우고 헤어지자고 말도 했는데요.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서 나가면 또 그게 아니다, 미안하다, 사과하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얼굴을 보면 도저히 헤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전화나 문자를 다 피해버렸죠. 남자친구도 처음엔 얘기를 좀 하자고 하더니 한 보름 지나니까 지쳤는지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나쁜 이별 습관이 생겼습니다. 늘 잠수를 타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마지막으로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아직도 저에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문자를 보낸다는 겁니다. 내용도 섬뜩합니다. 너 진짜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너 나 만나면 도망가. 잠수만 타면 끝이냐? 네가 헤어지자고 안 해도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려고 그랬다. 알기나 해 너 그거? 이런 식으로요. 저도 제가 잘못한 건 아는데요. 헤어진 지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문자를 보내고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러고 말겠지 하고 그냥 넘겨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우연이라도 만날까봐 너무 무서워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네. L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죠. 안 좋은 뭐랄까 네. 헤어짐 습관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신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헤어질 때 분명 예의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의는 있어야겠죠. 네네. 근데 그 뭐 이별에 대한 예의라는 것보다 그냥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예의인 거니까 그거는. 네. 근데 제가 지금 이 사연을 쭉 읽었을 때 L씨 사연 보내주신 L씨가 이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습관이 들었다라고까지는 안 느껴지고 네. 남자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수로. 잠수로 탈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음. 남자가 맞는 것 같은 부분이 더 큰 것 같거든요. 저는. 네네네. 저는 사실 잠수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뭐랄까 100% 잘못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긴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6개월이나 지났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네. 연락이 오고 또 이런 식으로 좀 되게 뭐랄까 섬뜩한 그렇죠. 문자. 글쎄 헤어졌을 협박이죠, 때 협박 이거. 예, 이거는 좀 무섭죠. 헤어졌을 때 물론 상대방에게 얘기를 해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헤어졌어. 이제 뭐 앞으로 안 볼 거야. 혹은 그냥 이제 그냥 뭐랄까 연인 관계가 아닌 사이였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맞기는 한데요. 이런 식으로 헤어지게 되면 양쪽 다 너무 뭐랄까 극으로 치닫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감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기복이 심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남성분도 지금 화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6개월 동안 지속이 되면 습관처럼 한 번이 어렵지 2번, 3번 이런 문자 보내는 거 쉬워질 수 있거든요. 화를 심하게 못 참네요. 남자분께서 네네. 못 자제하고 못 억누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여자친구에 대한 화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성이 나가지고 네네.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떼쓰는 것처럼 네.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거는 저래도 잠수 탈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예의 없는 잠수는 이렇게 막 편하게 잘 놀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연락 툭 끊고 사라지는 이게 진짜 예의 없는 잠수지. 이거는 뭐 저는 이미 L씨가 충분히 언지를 했고 복선도 많이 깔아드렸고 자기의 마음도 많이 보여줬는데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뭐 그럴 혼자 수 있죠. 예. 오락가락하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그래도 저는 사실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본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확실하게 전달을 해야 모든 관계가 확실하게 성립이 된다,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얘기를 깔끔하게 본인의 입장을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후에 번호를 바꾸세요. 김정민님은요, 잠수. 겪어본 경험이 있어서 그리 좋게만 보이지 않아요. 전 함께했던 시간들이 모두 부정당한 기분이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그 사람이 이렇게 쉽게 그냥 사라지다니.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자꾸 그 LC의 잠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좀. 예. 지금 사연 보내주신 예. 여러 가지 경우의 잠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이런 잠수 저런 잠수 있겠지만 예. 잠수부도 아니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잠수라는 게 글쎄 서로 오해를 쌓게 만드는 네. 되게 안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소통이 있어야지 정리도 그렇고 정리 뭐 다시 시작도 그렇고 그렇죠. 좀 확실하게 되는 것 같아서 연락을 안 하면 되게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그리고 나의 상상 그리고 그 사람의 상상 같지 않기 때문에. 네. 7312님 L씨의 헤어지는 방법도 별로 안 좋긴 한데 전 남친 문자도 별로예요. 그 말 정말 싫어요. 네가 헤어지자고 안 해도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려고 했어. 이거 너무 찌질해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편이세요 이지영 씨는? 헤어지자는 말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기다리진 않아요. 그게 착한 남자 컴플렉스라고 하나요? 남성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던데 네가 헤어지자고 했어. 그러니까 사귀면서도 감정이 다 식었는데 마지막까지 착한 남자로 남고 싶어서 헤어지자는 말을 먼저 못하고 만나는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뭔가 지루함이나 뭐 그런 거는 또 숨기지 못하고 네. 그러다 보면 여성분이 또 만남 안에서 상처를 받아서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하게 만들어버리는. 저는 헤어지자라는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먼저 가로채요 다 그 말을. 뭐 그럴 수 예, 있죠. 김은주님은요,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상대방이 그러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말해서 끝내고 이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충분히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별을 정말 심하게 피곤하게 만드는 남자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사실 김은주님의 의견이 가장 뭐랄까 두 분에게 지금 힘든 6개월을 정리할 수 있는 뭐랄까 출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본인의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주고요. 그 이후에 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번호를 바꿔서 이후에 마주칠 일이 없겠지만 연락 올 일도 없게 하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뭐 인연이라는 게 정말로 깔끔하게 끊어져야 좋은 관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이 곡이 2부 끝곡이고요. 3부에서 실시간 사연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요. 오지은의 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듣고 2부 마치겠습니다. 우주를 가득 채운 사랑과 블랙홀처럼 커지는 불안 입속을 가득 메운 키스와 꽉 쥔 두 사람의 손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너의 마음 언제나 아쉬운 가로등 밑 비누방울처럼 영롱한 시간은 언제 터질 줄 모르는 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월요일 코너 별에서 온 연애 이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가족분들이 많은 실시간 상담 보내주셨는데요. 네. 또 만나봐야죠. 이은하영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 지금 진지한데요. 남자들이랑 얘기하다가 여자들이 머리 묶을 때 제일 설렌다고 하던데 이거 얼굴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진짜로 그냥 얼굴이든 뭐든 불문하고 머리를 묶는 모습이 설레는 건가요? 이거 앞에 전제가 괄호가 있어요. 괄호에 뭐가 있죠? 여자들이 머리 묶을 때 제일 설렌다. 괄호치고 맨 앞에 예쁜. 예쁜. 예쁜 여자들이 머리 묶을 때. 예쁜 여자들이 걸어갈 때. 예쁜 여자들이 뭐 밥 먹을 때. 예쁜 여자들이 말할 때. 예쁜 여자가 내 이름 불러줄 때. 그것도 그거고 제 생각에는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네네. 저 가끔 설레일 때가 있거든요. 있죠. 뭐 물론 네. 있는데 제가 분석해 본 결과는 네네. 여자가 긴 머리를 이렇게 틀어 올리는 모습이 여자만의 골격에서 나오는 그 선들이 있어요. 있죠. 머리가 길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뭐랄까 목선과 어깨와 뭐 그 그런 선이 부분들. 보이면서 아 여자구나 여성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여성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 선이 제 눈에 포착될 때가 평소에 보던 친구건 뭐 동료건 맞아 여자였지 이럴 때 설레는 포인트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이지영 씨는 그러면 어떤 모습, 어떤 여자의 어떤 모션이나 행동에 좀 설레는 게 있으세요? 저요? 네. 저는 머리 묶는 거 가끔 화장하는 모습에 설렌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머리 묶는 거에 설렌 적이 있어요. 머리 묶는 거? 예. 저는 까르르 웃을 때. 까르르. 남자들은 까르르 못 웃잖아요. 까르르 웃을 때 설렌다. 그런 소리는 남자들한테서 날 수가 없으니까. 남자들은 하하하 깔깔깔 이런 식으로 웃잖아요. 좀. 근데 뭐랄까요? 고음으로 막 시끄럽게 웃는 거 말고 예. 막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 아하 하면서 이렇게 딱 웃을 때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왜요? 그런 거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죠? 저도 좀 예. 특이한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근데 다들 매력적으로 볼걸요? 그렇게 웃는 사람들. 4920님은요. 좋아하는 남자 선배가 밥 때만 연락해요. 제가 복스럽게 잘 먹어서 같이 밥 먹으면 밥맛이 좋대요. 근데 메뉴가 순댓국, 청국장. 절대 마음에 드는 여자랑 안 먹을 음식이거든요.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글쎄 이 사연으로만은 그렇게 얘기해드리기가 힘들긴 한데 사실 밥 먹는 거 남자들마다 좀 취향이 다르지만 밥 먹는 게 정말 편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저걸 핑계로 계속 보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죠. 메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떠세요? 이지영 씨 만약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네. 라고 하면은 첫 번째 먹을 땐 뭘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먹을 때요? 네네. 전 정말 부드러운 거. 뭐 부드러운 거, 게살? 뭐라 그럴까요? 그냥 뭐 파스타 정도? 예. 저는 이렇게 비벼 먹고 막 뭐 훑어 먹고 뭐 발라 먹고 이런 거 네네.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편한 사람이 아니면은 남자여도 뭐 발라 먹는 거 이런 거 잘 네네. 같이 못 먹어요. 저는 사실 밖에서 밥을 잘 안 먹는 편이어서 그 식사 같은 거를 잘 제때제때 챙기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글쎄 밥 먹자라는 얘기가 나와도 그냥 시큰둥 누가 밥 먹자 그래도 항상 시큰둥한 것 같아요. 저도 밥 먹자는 얘기에 대한 의중을 잘 전 파악을 못해요. 저도요. 커피 커피 마시자, 차 한잔 하자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얼굴 보자라고 하는데 저는 저는 그냥 차 한잔 하자. 가 가장 제가 할 수 있는 너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요? 예. 뭔가 차 한잔 하자. 이게 되게 이정 씨한테는 뜻깊다라는 거죠. 예. 저는 야 얼굴 보고 얘기나 좀 하자. 얘기하자. 얘기하고 싶어. 얼굴 보고 우리 차 마실까?
최고인데요, 그럼? 얼굴 보고 차를 짠. 아무튼 4920님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글쎄요. 예. 글쎄요. 모르겠어요. 물어봐요. 왜 음. 맨날 순댓국 청국장 같은 것만 먹냐고. 나랑 이런 거 먹는 이유가 정말로 그냥 내가 복스럽게 먹어서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네. 매력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물어보면 정말 맞습니다. 좋아한다면요. 5982님. 네. 네, 소개해 주세요. 30살 모태솔로인 친구가 이렇게 평생 사는 게 억울하다며 아무나 막 만나고 싶대요. 근데 어떻게 해야 아무나라도 만나냐 물어봐요. 뭐라고 얘기해줘야 될까요? 하셨습니다.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뭐 대부분 뭐 예를 들어 뭐 무도회장에 가라 어딜 가라 소개팅을 받아라 이런 많은 말이 있지만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본인을 바꾸세요. 맞아요. 그럼 정말 이거는 아무나 만날 수 있습니다. 진짜 마인드의 문제인 것 네. 같아요. 힘들죠. 아니 아무리 마음이 뭐 그래도 예. 안 그래 본 사람은 힘들 수 있어요. 뭐가 됐든 그 정말 진지하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그렇죠. 있을 때 마음이 열리는 사람들은 힘들죠. 30살 모태솔로이시다 보니까 이전까지 경험이 없었던 거잖아요. 사람을 연애를 한 적.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좀 적극적으로 오픈마인드를 네.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 무도회장 가라 어디 가라 클럽 가라 뭐 그런 거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상대방 그러니까 소통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금 뭐 5982님의 친구가 네.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 이상하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라. 네네. 여태까지의 방법, 사람을 만나는 방법과 소통법을 바꾸고 마인드를 바꾸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기 개발이 되면서 좀 더 사람이랑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자기 스스로 터득할 것 같거든요. 당장은 힘들 거예요. 네. 근데 좀 차근차근 바꿔 나가다 보면 누군가가 나타나겠죠. 네. 그리고 아무나 막 만난다라는 게 그냥 누군가라도 만나보고 싶어. 나도 네. 연애라는 경험을 쌓아보고 싶어라는 얘기겠죠. 네. 정말로 뭐 그런 얘기는 아닐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오픈 마인드로 사람들에게 얘기도 네. 좀 그런 식으로 좀 표현 많이 하고요. 나도 이제 좀 연애를 해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좋은 사람 올 겁니다. 용기 내세요. 예. 0418님. 얼마 전에 소개팅 했는데 남자분이 말끝마다 오빠는 오빠도 하더라고요. 왜 남자들은 오빠 호칭에 집착하는 걸까요? 이정 씨 이거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그죠? 저 오빠란 얘기 안 써요. 나는 개인적으로 형이란 얘기도 안 쓰고. 저는 개인적으로 형이 네. 오빠가 어제 오빠가 학교 다닐 때 오빠가 대단했다. 네. 이거 너무 힘들어요. 못 네. 듣겠고, 그러니까 물론 어떤 의미에서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리고 그게 입에 붙어 있는 이유도 알겠어요. 근데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저 말끝마다 또 누나가 이런 얘기하는 누나도 정말 싫어요. 저는 근데 누나가 하면 귀여워요. 아 그래요? 여자가 하면 남자가 하는 게 싫어요. 제가 아는 그 누나는 좀 별로예요. 그럴 수 있죠. 예. 저는 그냥 내가 나 네. 옛날에 나는 그랬었는데 이름을 붙여보세요. 종현이는 종현이는 오늘 불고기 먹고 싶어요. 종현이는 옛날에 밴드부를 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요. 아유, 내가가 제일 좋은. 내가가 좋습니다. 7833님, 회식이 파하는 자리에서 저와 썸 타던 여자 동기가 먼저 제 볼에 뽀뽀하고 도망갔어요. 야, 좋겠다. 근데 다음날 문자로 어제 내가 뭐 실수한 거 없어? 라고 하는데요. 이거 정말 기억 못하는 걸까요? 하셨습니다. 기억하죠. 100%입니다. 하니까 물어보죠. 아니야, 이거 근데 진짜 남자들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이거. 남자들만의. 아 정말? 평소에 그분이 뭐랄까, 술을 많이 마시면 필름 끊긴다라고 하죠. 예. 그런 뭐랄까, 이력이 있는지가 첫 번째일 것 같고, 이전에도 내가 어제 실수한 거 뭐 없어? 이런 식으로 술 먹은 다음 날이면 항상 물어봤던 사람이라면 그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전에 정말 그런 적 한 번도 없다가 갑자기 볼에 뽀뽀하고 가놓고 내가 어제 정말 너에게 무언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아니면 이분도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동료들한테 들었을 수도 있고 근데 먼저 얘기하기 민망하니까 그쵸. 이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지영 씨? 이렇게 얘기하는 여성분에 대해서 일단 그걸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내가 뭐 실수한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여성.
글쎄 뭐 만난 적이 없어요. 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전혀 만난 적이 없어서. 기억을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 아니 이게 남자들은 많은데 여자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기억 못하는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억 못하는 남자 다 별로예요. 기억 못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내가 어제 뭐 실수한 거 없어라고 알면서 물어보는 건 정말 별로예요. 근데 그 필름이 끊기는 게 상습적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버릇처럼 습관처럼 계속 끊기는 사람이 있고 네. 자신이 필름이 끊겼을 때 하는 행동들은 제3자 현장에 있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아 내가 필름 끊기면 보통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구나를 네네네. 알게 되면서 물어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속상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정말 나는 많이 설렜고 정말 뜻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마음의 교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은 기억을 못하는구나. 거기서 좀 뭐랄까 무너지기도 하고.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 여성분이 그러는 건요. 저는 뽀뽀하고 도망간 분이 실수한 거 없어라고 물어볼 때 아무 일 없었는데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 마음에 다 들면. 얘기할 것 같아요. 마음에 들면은 오히려 아무 일 없었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마음에 들면은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그거를 빌미로 이제 차츰차츰 마음을 더 표현할 것 같아요. 너 어제 나한테 뽀뽀했어. 완전 나 좋았는데 기분. 되게 착하다. 전 말 안 하면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아, 여성분도 뭐랄까 홧김에 고백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네. 뭐 한번 좋습니다. 좋은 관계가 유지될 것 같은데 제 예. 생각엔 1500님 휴대폰 번호를 바꿨더니 메신저에 이 번호를 알던 모르는 사람이 뜨는데요. 그 프로필 사진 중에 정말 예쁜 여자분 있습니다. 먼저 말 걸고 싶은데 이 사진이 심하게 수정된 사진이면 어쩌죠? 하셨습니다. 글쎄. 대부분 심하게 수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수정이 안 돼도 굉장히 왜곡된 각도. 정말로 예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사실 휴대폰을 이 번호를 아는 사람들이 추천해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고 있었는데 혹은 이전 번호를 알던 다른 분이 지금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뭐랄까 그냥 지나가면서 마주쳐서 헌팅 네. 아니면 저기 지나가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번호 좀요. 이런 경험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판타지는 있긴 해요. 모르는 사람에 대한 갑작스러운 만남 그런 것들 판타지가 있긴 하는데 문자 한번 보내보세요. 정말 마음에 들면 한번 보내보시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1500님은 문자를 보낼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심하게 수정된 사진이면 어쩌죠니까 어째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이거는 이후에 생각할 부분인 것 같아요. 연락 먼저 해보시고 그분이 안 받아줄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뭐 너무 혼자 많이 발전하신 게 아닌가 벌써. 우선 보내보시는 게. 그래요. 얘기 나누다가 별로일 수도 있고요. 네. 상대방이 안 받아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좀 전에 아까 그 술 먹고 뽀뽀한 그 문자 있잖아요. 네네. 계속 그 생각만 나가지고. 저도요. 지금 머릿속에.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술 먹고 뽀뽀 받아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남자한테 받아봐요. 남자한테. 나도 그렇게 예전에 술만 먹으면 왜 이렇게 휴대폰에 남자들 번호가 이렇게 저장이 돼? 강산의 씨가 뽀뽀했어요. 강산의 씨. 와우. 술 취해서. 저는 저번 주에 막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휴대폰에 남은 건 남자 번호 5개였어요. 왜 이렇게 다들 남자들이 나한테 관심이 많은지. 아휴. 자, 노래 듣겠습니다. 나도 종현 씨 좋더라.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저도 좋아요. 이정 씨 사랑해요. 노래 들을게요. 권순관의 Tonight 듣고 오겠습니다. 영롱한 불빛 속에 이별을 예감했죠. 유난히 들뜬 밤 어둠 아래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대
설레요. 멋진 밤이죠. 그대 내 앞에 기대어 앉아 흔들려가는 불빛에 반짝이고 이 밤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Tonight 빛이 되어줄게요. 헤어질 그때까지 Tonight 길고 긴 시간이 끝나가요. 함께 웃던 그 밤 그날들이 처럼 멋진 밤이죠. 그대 내 앞에 기대어 앉아 흔들려가는 불빛에 반짝이고 깊은 어둠에 내 맘이 어딘가 헤매어가요. 이 밤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대로 멈춰버리길 Tonight 이대로 멈춰버리길. 권순관의 Tonight 듣고 오셨습니다. 또 음악이 나가는 동안 부스 안에 있는 남자 셋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PD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좀 이정 씨랑 제가 보통 남자의 느낌은 아니다. 그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잘 못 느꼈는데. 저도 못 느꼈는데 역시 우리는 특별해. 특별하죠. 예. 자, 사연 더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인천 서구에서 제이 씨가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저한테는 3년 정도 짝사랑해오던 동창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좋아했던 친구라 주위에 소문이 꽤 났었거든요. 당연히 그 친구한테까지 얘기는 들어갔고요. 근데 뭐 딱히 반응도 없고 제가 먼저 다가가도 우린 친구라며 딱 선을 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는 사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채로 지내왔죠. 근데 대학생이 되고 여름쯤,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동창 모임에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몇몇 친구들이 분위기를 좀 몰아가더라고요. 저와 그 친구만 단둘이 남겨놓는다던가, 제가 그 친구 좋아하던 예전 얘기를 계속 꺼낸다던가. 사실 전 그때까지 그 친구를 좋아했던 상태라 가만히 있었는데 그 친구도 실은 내색을 안 하더라고요.
자연스레 핸드폰 번호도 공유하고 연락도 자주 하게 됐죠. 그리고 겨울쯤엔 사귀게 됐습니다. 워낙 몇 년을 기다려왔던 사람이라 한순간 한순간이 다 소중했는데 많이 기다렸다고 해서 오래 사귀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올 4월에 헤어지게 됐어요. 그 친구가 군대를 가게 됐는데 전 기다릴 마음도 있었지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별을 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헤어지고 나서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사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동창인 다른 여자를 사귀고 있었고 동창 모임 직전까지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져서 홧김에 저를 사귄 거였다고요. 자기 옆에 누군가가 없으니 빈자리를 채우려고 저를 만난 거였어요. 그리고선 자기 친구들한테 제가 재미가 없다느니 지루하다느니 뭐 등등 안 좋은 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소문이 돌고 돌아서 저한테까지 왔는데요. 너무 답답해요.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자니 화도 나고요. 복수까지는 아니지만 이럴 때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별 후에 남자친구가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서 고민인 제이씨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씁쓸하다라는 생각 많이 들었고요. 일단 너무 씁쓸하네요. 거의 뭐 에소프로소예요. 그 씁쓸하다는 너무 써. 뭔지 심하게 쓴데?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 99%인데? 드셔보셨어요? 저요? 그 별로 안 좋아해요. 아유, 뭐 아스팔트인 줄 알았어요. 단 걸 좋아해서. 근데 개인적으로요, 사실 이별에 있어서의 소문은요, 말도 안 되게 과장되는 부분이 많아요. 사람들은 사람 얘기를 하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입을 거치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문이 돌고 돌면 말도 안 되게 진짜 과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성분이 되게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네. 이거를 본인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랄까요, 화나서 다른 사람을 만났다 혹은 이전에 만났던 사람에게 화가 나서 누군가에게 막 마음에 없는 행동을 했다, 이건 정말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 좋은 이야기보다 정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네. 속도가 빠르죠. 확산되는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과장되는 속도도 포장되는 너무 커요. 양도, 좋은 이야기는 그냥 그대로 전달이 되는데 나쁜 이야기들, 안 좋은 이야기들은 과대 포장돼가지고 가끔은 좋은, 실체 자체가 전혀 네. 다른 걸로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가끔은 좋은 얘기도 나빠지던데요. 그래요? 그 여자 진짜 좋아하더라. 걔를 정말 좋아하고 둘이 있는 거 봤는데 되게 보기 이쁘던데? 가 완전 팔불출이던데? 바본데 바보?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한 명이 너무 빠져있던데? 별로더라 보기.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전 그게 별로인 것 같아요.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남의 연애사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것. 그 얘기를 하면서 뭐랄까, 도움을 주는 거는 본인이 원했다라면 오케이인데 자기네들끼리 결론을 내고 자기네들끼리 둘의 연애에 대한 뭐랄까, 뭐 안 좋은 부분을 캐내고, 연애는 둘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종현 씨가 말한 그쪽에 좀 편에 기대서 제가 네. 이야기를 하자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네. 보통 자기가 왜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녀와 왜 헤어졌는지 가장 주변 측근들한테 굳이 말하기 싫어하는 남자들도 많아요. 맞아요. 그냥 좋아. 그래서 만나는 거야. 예뻐. 거기서 끝내는 친구도 많고. 야, 왜 헤어졌어? 아니, 뭐 그냥 그래. 물어보지 마. 그냥 지루하고 재미없더라. 그냥 몰라. 내 스타일도 아니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야기를 빨리 끊기 위하여. 네, 그 질문과 자리가 싫어서 그렇게 뱉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서. 그 회피성 대답인 거죠. 네. 어떠세요, 지영 씨는? 사실 저는 그런 편이에요. 저는 회피성 대답을 하는 편인데, 뭐 물론 그 사람 지루해, 별로야, 그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나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제가 좋아하는 사람 얘기를 하거나 어떻게 돼서 어떻게 헤어졌어 이런 얘기를 하는 편은 아니어서 그 사람과 내가 있었던 일은 둘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타입이라 누군가에게 잘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사실. 저도 얘기 안 하고, 누가 그런 거 정말 개인적인 거 물어보면은 그냥 뭐 그래 그냥
저도 그런 거의 식으로 뭐 입을 시큰둥, 네. 시큰둥으로 일관.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네. 그냥 뭐 그랬어. 근데 그게 되게 안 좋은 게, 야, 걔 별로 안 좋아하던데? 이렇게 돼요. 얘기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확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표정이 뭐 보니까 대답이 시큰둥. 뭐 근데 이렇게 지금 되는 우리 것 저희 같아요. 게시판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 이 남자분에 대한 지금 그막 비난과 그냥 막 지금 7312님,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진짜 속상하고 씁쓸한데요. 만나놓고 자기 주변 친구들한테 내가 불쌍해서 사귀어줬다느니 소문이 한 바퀴 돌아 나한테 올 때 정말 슬프더라고요. 좋습니다. 정말 슬프죠. 그렇죠. 너무너무 슬픈데 글쎄, 비겁한 남자죠.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네. 모르겠다. 근데 저는 남자분하고 그런 아직 마음이 남아있다면 한번 얘기를 확실하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위해서, 정리를 확실한 위해서. 정리를 위해서 네가 정말 그랬었니? 앞으로는 안 그래줬으면 좋겠어. 이 이후에 내 인생도 있으니까. 근데 군대 간 건가요? 아직 안 간 건가요? 아, 그게 또 그 문제네요. 그럼 면회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위해서 면회갈 수는 없죠. 또. 맞아요. 네.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네. 우선 문자를 먼저 소개를 할게요. 네. 최혜진님, 저도 비슷하게 당했었어요. 근데 그런 남자는 그냥 신경 안 쓰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저도 알바하는 매장에서 사귀었던 거라 소문도 다 나고 힘들었지만 신경 안 썼고요. 사람들이 물으면 그냥 사실대로 간단하게만 말했어요. 너무 자세히 말하는 건 결국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요. 네. 자세한 상황들과 감정들을 표현하다 보면 정말로 와전이 많이 돼요. 자기네들 감정 또 포함을 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글쎄. 근데 제이 속상하네요. 씨의 사연을 또 이쪽 편에 기대서 이야기해보면은 정말 비겁하고. 맞아요. 이런 얘기가 돌았다는 건 여성분한테 상당히 상처가 됐을 테니까요. 사귀었던 뭐 하루라도 6개월이어도 1년이어도 같이 나눴던 그 시간 자체가 네.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받았던 감정이 네. 나 혼자만의 기억이구나. 그쵸. 기억 속에서 막 도려내고 싶을 정도로. 네. 이별 후에 남는 추억들, 이 악몽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요. 이 정도의 커다란 배신감은, 근데 정말 배신감인지 뭔지를 다 떠나서 휴가 나오거나 만날 기회가 있으면은 딱 잘라서 이야기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난 이런 걸 들었다 라고 만날 기회가 있다면 네. 억지로 그 기회를 막 엄청나게 막 노력해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이전에도 오늘 얘기를 했지만요. 얘기를 안 하면 오해는 더 커집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입장인데 네. 뭐 다시 잘 되라, 오해를 풀어서 뭐 감정적인 부분을 발전시켜라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이후에 후회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을 사전 차단을 위해서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게 깔끔하게. 어떨까 싶네요. 무슨 종현 씨 지금 연애를 뭔가 사업처럼 전후좌우를 다 꿰뚫어가면서 깔끔하게 해볼까요? 같이? 이정 씨. 좀 뭐 할까요? 카운슬러. 깐살로 같이 하십시다. 컨설턴트. 그런 거. 연애. 발음도 안 되네요. 컨설턴트. 컨설턴트. 아유, 컨설턴트. 자, 뭐 꼭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고요. 그냥 잊어버리실 수 있다면은 좀 노력해서 뭐 지우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적인 부분이 군대에 가 있으니까 네. 힘드니까 뭐 얘기하는 부분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으니 뭐 마음을 좀 뭐랄까 에이 뭐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하면서 접으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을 것 네. 같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얘기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도 뭐 안 된다면은 소문을 또 내세요. 본인도 복수다. 스토리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복수전 한 가지. 말 잘하는 친구, 입 가벼운 친구 3명한테만 전달되면 끝이거든요. 라디오로 보내세요. 푸른밤으로 보내주십시오. 불특정 다수에게 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쫙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익명하지 마시고 그분의 성함과 본인의 이름 확실하게 적어서 어디 사는 누구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났었고요. 독하다 정말. 뭐 복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예, 예. 정말 기쁘네요. 라디오가. 저는 좋아요. 그런 거.
자, 오늘도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 뭐 어떤 사연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요? 저 그거 아까 그 취기에 뽀뽀하고 도망갔다. 저도 아직까지 그 생각해요. 가장 어떤 기분일까? 가장 그게 생각이 나네요. 예. 그 뽀뽀 사연 보내주신 분 바로 문자 하나 더 왔네요. 6038님. 네네. 여자친구와 첫 키스 후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원래 첫 키스가 이렇게 쿵쾅쿵쾅 되는 건가요? 좋아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아까 보내주신 분은 아니고 그 네. 사연 듣고 또 바로 네. 다른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거군요. 첫 키스 쿵쾅쿵쾅 되는 사람도 있죠. 첫 키스. 예. 이야. 전 못 해봤어요. 미안합니다. 아니, 못 해볼 수 있어요. 해봤어요. 예. 자, 이지영 씨 보내드리면서 노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열의 Why Me Fail 이 곡 들으면서 이지영 씨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사랑 그 어려운 사랑 비 흘리는 넌 오늘도 저문다 믿음 늘 어려운 믿음 오늘 밤도 조금씩 사라져 주름 가득한 얼굴 한 상처들 앓히고 지나가는 세월에 너의 진심을 뒤틀어버리고 차가운 도시에 거꾸로 박힌 날 눈물 쓸데없는 눈물 다행인지 따뜻해 아직은
Oh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지도 교수님의 퇴인식에 갔다가 충격에 빠졌다. 머리가 하얀 교수님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보이지 않는 게 꿈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셨으니까. 난 꿈을 찾으면 가야 할 길이 뚜렷하게 보일 줄 알았다. 꿈을 찾는 일과 꿈을 이루는 일이 별개의 문제라는 걸 그땐 미처 몰랐던 거다. 그래서 60을 바라보는 교수님 나이쯤 되면 그 답을 갖고 계실 거라 여겼다. 근데 교수님이 내 착각을 산산조각 내셨으니 충격일 수밖에. 하지만 마지막 말이 날 뭉클하게 했는데 끝내 꿈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더라도 꿈꿔온 길은 남길 수 있어서 다행이란 얘기였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꿈으로 가는 길과 꿈꿔온 길이 어쩌면 같은 길일지도 모른다고. I drink to remember, I smoke to forget. Some things to be proud of, some stuff to regret. Gone down some dark alleys in my own head. Something's changing, changing, changing. I go back to Clifton to see my old friends, the best people I could ever have met. Skin up a fat one, hide from the feds. And something's changing, changing, changing. So I kiss goodbye to every little ounce of pain. Light a cigarette and wish the world away. I got out alive and I'm here to stay. So I hold two fingers up to yesterday. Light a cigarette and smoke it all away. I got out alive and I'm here to stay. Just down in the kitchen, drinking white lightning. He's with my mama, they're yelling and fighting. And it's not the first time, praying for silence. Something's changing, changing, changing. So I kiss goodbye to every little ounce of pain. Light a cigarette and wish the world away. I got out alive and I'm here to stay. So I hold two fingers up to yesterday. Light a cigarette and smoke it all away. I got out alive and I'm here to stay. There's a story for every corner of this place. Running so hard you got out, but your knees got grace. I'm an old dog, but I've learned some new tricks, yeah. So I kiss goodbye to every little ounce of pain. Light a cigarette and wish the world away. I got out alive and I'm here to stay. So I hold two fingers up to yesterday. Light a cigarette and smoke it all away. I got out alive and I'm here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김채경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제이크 버그의 Two Fingers였습니다. 영국의 21살 천재 뮤지션이라고 하네요. 노래 가사말이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나이 때 어떤 내용이냐면 손가락 2개 V 빅토리를 그리고 정말 뭐든지 해봐 뭐 다 괜찮아 뭐 이런 느낌이라는데 어울리죠. 21살에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셨든지 이런 마인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손가락 2개 V자 그리고 스스로에게 뭔가 자신감을 부여하고 살아가는 거.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에서도 얘기해드렸듯이요. 60대 교수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교수님이면 정말 많은 걸 알고 있고 인생에 대한 걸 통달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사회적인 위치도 그렇고요. 그건 또 편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요. 우리는 그냥 자신감과 본인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중요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조혜빈님, 꿈을 찾는 것과 이뤄가는 길. 예전에 종현 DJ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네요. 아이는 꿈을 꾸는 것이고 그 꿈을 이뤄가는 게 어른이라고. 저는 언제쯤 제 꿈을 이뤄볼 수 있는 어른이 될까요? 하셨습니다. 글쎄요, 꼭 이 꿈을 이루었다고 어른이 된 걸까요?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이런 말을 했었죠. 아이는 꿈을 꾸는 거고, 이뤄갈 때 어른이 되는 거라고. 근데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어른이 안 된 건 아니에요. 노력을 하는 순간부터가 어른이 되는 과정이지, 누가 결정을 할까요? 그 선이 없잖아요. 나 이제 어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어른,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나이가 있는 거지 어른이 되는 기준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른이 돼도 아이가 다시 될 수 있고요. 아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꿈을 꾸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항상 꿈을 꾸면서 살아야 되고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또 무언가를 배우는 거고 반복인 것 같아요. 동글동글. 자, 뭐랄까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끝이 없죠. 5645님 23일 연속 야근 중인 직장인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선택한 직장인데 원하는 일을 하는 대가가 생각보다 크네요. 내일은 오늘보다 좋은 날이기를 기원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깐씩 듣는 쫑디 목소리가 큰 응원이 되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뭔가 위로를 받으시고 응원을 받으신다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예요. 23일 연속 야근.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시면서 또 직장이 또 곧 꿈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되게 부러움을 많이 받고 계실 거예요. 그게 꼭 사람의 뭐랄까 만족도는 되지 못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되게 부러운 인생이실 거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이게 위로가 될진 모르겠지만요. 남들의 눈이 내 인생의 성공의 여부의 기준이 되지는 않지만요. 어느 정도 위로와 만족감을 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고 계실 겁니다. 힘내서 야근하시고요. 푸른 밤도 자주 찾아주시고요. 그래요. 좋아하는 일 하면서 저랑도 인연이 생긴 거잖아요. 의외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인생 안에서의 의외성. 예상치 못했던. 재밌잖아요. 설강진님. 저 칭찬해주세요. 휴대폰으로는 미니 틀어놓고 mp3로 푸른밤 듣고 있어요. 청취율 올라갈까요? 하셨습니다. 노력은 감사하고요. 청취율은요, 조사는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전화로 한다고 들었는데, 전화로 왔을 때 푸른밤이에요. 푸른밤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청취율에 조사가 됩니다. 근데 청취율이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와 이렇게 소통하고 그런 게 더 좋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숫자는요 기록되지만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감정을 공유하는 건 숫자로 기록되지는 않지만 어쨌건 저한테 기록되고 여러분들의 추억 속에 기록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안해요. 이상한 얘기했어. 노래 두 곡 들을게요. 토이의 기다립니다. 이 곡은 보컬 조원선님이 부르셨고요. 롤러코스터의 샘 오크의 롤러코스터, 이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랜만에 머리를 새로 했어요. 우울해 보인다는 얘기에 참 우습죠. 한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들 요새 매일 만나죠. 며칠 전엔 흠뻑 취해도 봤어요. 어지러운 기분 그런 대로 참 우습죠. 그렇게 지저분하던 내 방 온종일 치우기도 하고 돌아보면 아직도 그곳엔 애띤 모습 날 놀려대던 짓궂은 나의 그대 서 있는데 정말 좋아했던 하얀 미소 지으면서 알고 싶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부족했던 건지 울고 싶을 때면 기댈 곳이 없어 이미 그대에 익숙해져 버린 걸. 아침까지 잠 못 이룰 때가 있죠. 그대 흔적에 깜짝 놀라서 참 우습죠. 언제 이렇게나 많은 선물했나요. 자꾸만 보이네. 돌아보면 아직도 그곳엔 애띤 모습 날 놀려대던 짓궂은 나의 그대 서 있는데 정말 좋아했던
I could say that I'm an honest human being, that what you're really seeing is the truth. But times go and change, I really don't know what I'm feeling. The one thing that I know is that I'm with you. I know there's pain, cause life it ain't so easy, and people go and leave you all alone. And I can't complain, I've been blessed with many things, and in the end I know that I'll be home. I'll go home. Let the bad times roll, cause I'm with you and you're with me. Let the bad times roll, cause we're together, and that's all that matters to me. And I gotta say, fellowship and pain is a kind that never fades away, which is why I don't fight it. I let it come to peace I receive when it's over is a different one. For the lack of better words, it's intimate. A bad time will show me all my pride and it'll murder it. You heard of it, right? The sound of a soul cry, so much louder when there's someone else by your side. So my brothers and my sisters, when you see it coming, the wave of pain, stand firm, stop your running. I think we all agree that it can't be stopped, but if we all hold our breath, then how can we not? Sharing this connection, this empathy, so much stronger than our good times do anything. Personally, I think that it's a better day when the light shines and I see the darkness run away. Let the bad times roll, cause I'm with you and you're with me. Let the bad times roll, cause we're together, and that's all that matters to me. Sometimes they say about the things you're keeping, you don't know what you got until it's gone. But I'm here to stay, of course, until I'm leaving, till life it calls it quits and then I fall. I know there's a way to eternity in heaven, for I will say that Jesus is my truth. A smile on my face, it's that's what I'll be keeping. When all is through, I'll come on back to you. I'll come on back to you. Let the bad times roll, cause I'm with you and you're with me. Let the bad times roll, cause we're together, and that's all that matters. 오늘 방백. 귀가 도종환.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지쳐 있었다. 모두들 인사말처럼 바쁘다고 하였고 헤어지기 위한 악수를 더 많이 하며 총총히 돌아서 갔다. 그들은 모두 낯선 거리를 지치도록 헤매거나 별 안 드는 사무실에서 어두워질 때까지 일을 하였다. 밤이 깊어서야 어두운 골목길을 혼자 돌아오기 무섭게 지쳐 쓰러지곤 하였다. 모두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라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의 몸에서 조금씩 사람의 냄새가 사라져가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터전과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 믿고 있었다. 오늘 하지 않고 생각 속으로 미루어둔 따뜻한 말 한마디는 결국 생각과 함께 잊혀지고 내일도 우리는 여전히 바쁠 것이다. 내일도 우리는 어두운 골목길을
거친 걸음으로 혼자 돌아올 것이다. 오늘도 과제하랴 여기저기 눈치 보랴 많이 지치셨죠? 바쁘다는 핑계로 소중한 친구들 뒷전이라 괜히 씁쓸해질 때도 있고요. 이게 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인간답게 살자고 시작한 일인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어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요,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 진짜 이유, 사람 냄새나는 진짜 삶,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퇴근길에 SNS만 붙잡고 시간 때우지 마시고 연락 못했던 분들에게 전화라도 한 통 걸어보시고요. 오늘 끝곡 장기하와 얼굴들의 깊은 밤 전화번호부 준비했는데 오늘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길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짧게 들려드리고요. 내일 완곡으로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깊은 밤 뜬 눈으로 지새우게 생겼네.